안녕하십니까, 포데이입니다. 자, 오늘 포토샵 9번째 시간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펜 툴에 대해서 알아봤죠. 펜 툴은 선택 툴을 보조해주는 툴로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펜 툴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직선을 그리거나 곡선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러브 같은 거 한번 따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꼭 실습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레이어는 포토샵의 꽃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목차로 레이어란 무엇이 레이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레이어에는 카피라와 패스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이동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요. 다음에 레이어를 합치는 머지 기능도 있고요. 레이어에 어떤 스타일을 줄 수 있어요. 사람도 어떤 각각의 스타일이 다 있죠. 마찬가지로 레이어에도 어떤 스타일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으로 레이어를 이용한 패턴과 칼렌더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어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레이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하고 작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무엇?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그럼 무엇이냐? 레이어는 투명 셀로판지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작업자는 하나의 작업 파일에 투명한 셀로판지를 원하는 만큼 생성하고 무한대는 아니지만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생성하고 투명한 셀로판지에서 별도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 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건 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도화지에다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이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이 위에 투명한 셀로판지를 계속해서 얹어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또 이 위에 또 투명한 셀로판지를 올리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도화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투명한 셀로판지를 올려서 이 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레이어. 층이죠, 층.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요 이미지를 보면 하나의 그냥 별 특별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라는 것을 보면 도화지가 먼저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 도화지 위에 투명한 셀로판지 위에 뭐가 있어요? 나무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 폴라로이드 요거 하얀색 요거 폴라로이드 테두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검정색이 있네요. 검정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이런 순서대로 레이어가 층층이 구조를 이룸으로써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실제로 포토샵에서 한번 꺼내서 볼까요? 자, 포토샵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꺼냈는데 이 이미지가 어떠한 레이어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어디서 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패널들이 쭉 있어요. 저는 팔레트라고 그러는데 패널이 그 아도브에서 말하는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패널과 팔레트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즈를 딱 보면 이 그림,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에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눈 아이콘이 있죠. 그 해당하는 레이어를 잠시 화면에서 가리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눈 아이콘이 없어지면 다 가려져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도화지가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올라와요? 우드, 나무 이미지가 올라오고요. 다음에 하얀색 폴라로이드 테두리가 올라왔고, 다음에 검정색 판이 올라왔고요. 다음에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레이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다시 테두리, 검정색 이미지 올라왔고요. 또다시 테두리, 검정색 이미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총 그 이미지가 레이어가 몇 개 쓰였어요? 백그라운드를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의 레이어와 백그라운드를 합해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레이어예요. 레이어의 개념. 레이어란 독립적인 별도의 이미지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에는 무지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레이어를 카피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복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는 각각 별도의 이미지와 같기 때문에 이미지를 복사하듯이 레이어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살펴봅니다. 자, 이미지를 꺼내서 자, 먼저 레이어 카피 먼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요거를 조금 지우고 예, 자 봅니다. 자, 7번 레이어 7과 레이어 3 카피, 레이어 2 카피인데 얘를 눈을 가리면 요 가운데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이네요, 얘네가. 자, 레이어 카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이미지입니다, 얘가. 자, 레이어 카피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 다음에 레이어를 새 문서 아이콘 그 레이어 패널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새 문서 아이콘이 있어요. 이 새 문서 아이콘은 뭐냐면 새로운 투명한 셀로판지, 투명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죠. 투명하기 때문에 화면상에 아무런 그 변화가 없어요. 자, 다음에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레이어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버릴 때는 해당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어디로?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에 갖다 버리시면 이렇게 버려질 수 있고요. 또는 키보드에 델리트 키 누르면 바로바로 삭제가 됩니다. 레이어 추가와 레이어 삭제 이런 방법을 하시는데 이때 이미지를 복제하고자 레이어를 복제하고자 할 때는 복제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새 문서 아이콘 있죠. 새 문서 아이콘 클릭하면 새로운 레이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니라 복제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새 문서 아이콘에 드래그해서 던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가 복제되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복제되는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똑같이 복제됐기 때문에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이미지 이동 툴 갖고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복제된 거죠. 자, 레이어 복제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만 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Shift나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다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레이어를 한 번에 새 문서 아이콘에 집어 던지면 세 개의 레이어가 한 번에 복제되고요. 복제된 레이어, 세 개의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무브 툴, 이미지 이동 툴 갖고 이동하면 세 개의 레이어가 다 같이 한꺼번에 이동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레이어를 버릴 때도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중 선택을 해서 Shift와 컨트롤 키면서 다중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휴지통에 갖다 버리시면 다 같이 삭제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카피, 레이어 복제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복제할 때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새 문서 아이콘으로 이게 드래그해서 가는 방법 외에 무브 툴 갖고 키보드에 Alt 키 있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이동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카피되면서 이미지가 복제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 Alt키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새 문서 아이콘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법, 편한 것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레이어는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에 이렇게 위치를 이동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레이어, 층간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번거로운 이렇게 번잡하니까 좀 가리고 할까요? 네, 다 가리고 이 자전거 이미지만 봅니다. 자, 이 자전거 폴라로이드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하얀색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 위에 검정색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이미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 이미지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검정색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은 하얀색을 덮고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클릭해서 어디로 레이어 3번과 2번 사이로 가져가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죠. 그리고 최상의 레이어가 검정색이 되죠. 즉 최상위 맨 위에 검정색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이미지 레이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위치 이동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백그라운드 밑으로 못 가져가요. 도화지 밑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밑으로 못 가져가고 백그라운드 위에서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층간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이제 기본적인 성성이고요. 자, 다음에 별도의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를 합쳐서 레이어 머지의 기능이죠. 그래서 머지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자, 보시면 좀 눈 가리고 이거 세 개만 볼까요? 자, 이 세 개가 뭐냐면 자전거를 나타내는 레이어였죠. 자, 여기서 나는 이 별도의 이미지, 세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합치고자 하는 레이어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다중 선택을 합니다. 두 개 내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E 있어요. 컨트롤 E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머지됩니다. 자,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분리가 안 돼요.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로만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고 E를 누르시면 되는데 단축키 말고 명령은 어디냐면 레이어 패널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추가 메뉴가 있어요. 레이어 메뉴가 여기 보시면 머지 레이어들을 머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E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들이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레이어로 머지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레이어가 이렇게 합치기 전 상태에서 레이어를 별도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볼게요. 자, 일단 지금 레이어가 하얀색 이미지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좀 크게 볼까요? 좀 크게 봅니다. 자, 하얀색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얀색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정색을 내가 무브 툴로 찍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가 레이어 2번 하얀색 이미지이기 때문에 누가 움직여요? 하얀색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레이어 2번이니까. 마찬가지로 레이어 3번 검정색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전거 이미지를 클릭 앤 드래그 한다 하더라도 누가 움직여요? 검정색 레이어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레이어는 별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무브 툴을 선택하고 나서 옵션을 보시면 오토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얘가 체크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알아본 것처럼 선택되어 있는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가 움직입니다. 자, 근데 오토 셀렉트 자동으로 선택해 준다는 얘기죠. 얘를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택한 이미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가 검정색 레이어인데 나는 하얀색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하얀색을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얀색 이미지만 화면에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레이어 2번이 선택되면서 레이어 2번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동으로 레이어를 선택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전거 레이어가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움직이겠고요. 나무 이미지 선택하면 나무 이렇게 이미지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토 셀렉트 자동으로 선택을 하는데 레이어를 선택을 이렇게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디폴트는 그룹인데요. 그룹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레이어로 선택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축키도 있어요. 이거 선택 해제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쓰시다가 키보드에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그 검정색 찍으면 검정색 레이어 이렇게 선택되고 자전거 찍으면 자전거 선택됩니다. 그래서 얘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키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알아볼게요. 자, 레이어는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도 스타일이 있죠. 그죠? 헤어스타일도 여러 가지고 사람의 성격 스타일도 여러 가지듯이 레이어는 별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줄 수가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니다. 자, 좀 복잡하니까 다 좀 지워버리고 간단하게 하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인형 띄워놓고요. 검정색 얘도 띄워놓겠습니다. 자, 인형 이미지를 갖고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 레이어의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당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인형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글자 부분이 아니고 글자 옆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을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열려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뭐냐면 해당 레이어의 그림자라든가 아니면 뭐 컬러라든가 아니면 엠보싱 효과 이런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한 10가지 정도의 그 레이어 스타일인데 간단한 것만 한번 살펴보면 여기 드롭 섀도우 맨 마지막에 드롭 섀도우 있죠.
그림자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해당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 인형이죠. 인형 이미지 외곽에 그림자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디스턴스 값, 이렇게 물체와 그림자와의 거리를 결정할 수 있고요. 사이즈 값, 이렇게 그림자의 크기만 커지면 커질수록 뿌얘지죠. 다음에 어퍼시티 값도 있어요. 투명도. 이렇게 조정해서 옵션. 그래서 스타일의 종류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해당 스타일의 옵션은 좌측, 우측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너 섀도우 같은 것도 있어요. 안쪽으로, 이미지 안쪽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선택할 때 체크박스만 선택을 하면 해당 이미지만 선택이 되고 해당 그 스타일의 옵션은 나오지 않아요. 옵션을 나오게 하고 싶으면 해당 레이어 스타일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너 섀도우의 옵션이 나왔어요. 이너 섀도우 안쪽에 빛을 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이미지 안쪽에 빛이 이너 섀도우 이미지 안쪽에 그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드롭 섀도우의 반대겠죠. 사이즈 값 물론 조정할 수 있고 다음에 어퍼시티 효과, 투명도 효과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나온 거 뭐 두 개 드롭 섀도우, 이너 섀도우 한번 여러분이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옵션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어퍼시티나 디스턴스, 사이즈 정도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앵글 값은 이건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빛의 방향. 빛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현재 인형이란 레이어에는 이너 섀도우, 드롭 섀도우가 적용되어 있다. 잠시 이너 섀도우를 가리고 싶어요. 그러면 눈 아이콘 클릭해서 잠시 가릴 수도 있겠고요. 이게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자, 근데 요 검정색 얘를 갖다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검정판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자, 인형 레이어에다가 지금 이너 섀도우하고 드롭 섀도우를 적용했는데 검정판에도 똑같이 인형 레이어에 있는 거와 똑같이 이너 섀도우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따닥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너 섀도우하고 드롭 섀도우를 주면 되는데 이너 섀도우, 인형에 들어가 있는 이너 섀도우하고 드롭 섀도우의 이 디스턴스 값이라든가 앵글 값이라든가 사이즈 값의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고 그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검정판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겠죠. 번거롭죠. 그래서 어떤 레이어에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똑같이 다른 곳에 똑같이 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복제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메뉴에 드롭다운 메뉴에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얘로 카피를 일단 합니다. 다음에 검정색 판 이쪽으로 와서 얘를 붙여 넣어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복제하면 똑같은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는가 하면 레이어 스타일을 삭제할 수도 있겠죠. 자, 레이어 선택을 삭제할 때는 해당 레이어를 어디로 휴통에 집어 던지면 됐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삭제할 때는 해당 레이어의 스타일을 찍어서 어디 휴통에 갖다 버리시면 해당 레이어 스타일이 깔끔하게 삭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 어떤 건지 여러분이 개념 알아두시고요. 드롭 섀도우하고 이너 섀도우 여기 아웃글로도 있죠. 아웃글로는 이미지 외곽으로 발광 효과예요. 빛이 발하는 거. 방사되는 효과 이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레이어 속성 좀 하나만 더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형 레이어를 선택을 했는데 이 인형 레이어 위에 보시면 어퍼시티라는 값이 있죠. 투명도예요. 해당 레이어에 투명도를 주는 거죠. 자, 이건 100%니까 지금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어퍼시티 값을 좀 다운시켜 볼게요. 그러면 점점 투명해지다가 0이면 어떻게 아예 안 보이는 효과이죠. 그래서 레이어는 투명도를 가지고 있다. 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이용한 패턴 만들기, 레이어를 이용한 패턴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좌측에 있는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도화지를 일단 꺼내야 되겠죠. 도화지를 뭐 600, 600짜리 아무거나 꺼낼게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Shift 키 누르고 사각 선택 툴로 정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쉐더 값을 지우고요. 여기다가 Shift 키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검정색을 가득히 채워 넣겠습니다. 필, 포그라운드 컬러 이렇게요. 자, 첫 번째 레이어에다 검정색 넣었어요. 자, 돋보기 툴로 좀 확대한 다음에 무브 툴, 이미지 선택 툴 가지고 선택 영역만 이동을 하고요. 여기다가는 하얀색을 가득 칠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백그라운드를 잠시 눈을 가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검정색과 하얀색을 만들어준 거죠. 자, 요 부분을 Alt 키를 이용해서 레이어 카피해서 하나 옆에 두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가 나왔으니까 총 4칸이 만들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2를 눌러서 레이어를 머지하겠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만 하면 금세 패턴이 다 완성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됐죠? 자, 위에 아래도 있어야 되겠죠? 한번 카피를 하고요. 자, 다음에 좀 이동을 할게요. 그래야지 격자로 지그재그로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자, 여기는 맨 끝에 좀 비네요. 비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카피해서 이렇게 놓고 머지, 얘와 얘를 머지 시켜주면 되겠죠? 예. 자,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죠. 얘 두 개 또 머지 할게요. 그 다음에 또 Alt키 이용해서 카피, 카피, 카피. 자, 레이어 합치고 전체적으로 카피. 그러면 금방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죠? 금방 만들겠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만 응용을 하셔갖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하트 모양, 하트 일부러 그릴 필요 없겠죠? 어디에 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벡터 도형의 하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런 하트 있죠?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 핑크색으로 정해놓고 하면 핑크색 하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녹색 같은 하트는 녹색으로 포그라운드 컬러 녹색으로 지정해 주시고 드로잉 해주시면 녹색 하트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트 모양의 패턴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칼란데를 제작하는데 칼란데 글자는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타이핑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 그림자 효과,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물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보면 처음에 이제 도화지를 하나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도화지를 뭐한 700 정도에 500, 600 정도 꺼낼까요? 자, 꺼냈습니다. 자, 여기다 이미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좀 찾아볼게요. 네, 요거네요. 오픈한 다음에 무브 툴,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이미지 찍어서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다 이제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사각형 3개가 있어요. 조그만 큰 거, 아주 큰 거.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사각 도형 툴 해가지고 포그라운드 컬러 하얀색으로 바꾼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하는데 Shift 키 누르면 정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얀색에 만들고요. 다음에 얘를 갖다 약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 스케일 조정할 때 우리 한번 이용했는데 얘를 이용을 해서 꼭지점을 클릭 앤 들어가면 스케일이 이동돼요. 변형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꼭지점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보면 마우스가 꺾어지죠. 커서 모양이 즉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90도 이렇게 회전시켜 놓겠습니다. 작업 종료하는 건 키보드 엔터키 누르시면 돼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따닥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값 늘려주겠습니다. 어퍼스트 값 조금 줄여줄게요.
됐습니다. 크기 약간 더 수정할까요? 프리 트랜스폼으로 약간 더 키울게요. 됐고요. 자, 카피해갖고 조그만 거 큰 거 2개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카피했습니다. 근데 얘는 좀 작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의 단축키가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죠. 그래서 컨트롤 T 이용해서 바운딩 박스 불러내고요. 이렇게 Shift와 Alt 이용해서 중심 유지하면서 정비례로 이렇게 축소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또 Alt키 이용해서 또 하나 카피할게요. 그 다음에 또 프리 트랜스폼 들어가서 축소, Alt키와 Shift키 누르고 축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그만 거, 큰 거, 중간 사이즈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여기까지 하고 남은 여러분들이 직접 마무리를 지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에 대해서 배웠고요. 레이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배운 거예요. 처음에 레이어란 무엇인지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별도의 이미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의 속성은 층을 갖고 있어요. 층. 그죠? 1층, 2층, 3층, 4층. 층을 갖고 있고 레이어는 눈 아이콘을 이용해서 숨길 수가 있고요. 잠시 화면에 가리는 거죠. 다음에 새로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다음에 휴대폰에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다음에 어퍼스트 효과를 이용해서 레이어의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레이어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었죠.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런 드롭 섀도우라든가 이너 섀도우, 아웃 글로우 같은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는 머지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죠? 레이어를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키 누르고 E를 누름으로써 레이어를 하나의 이미지 레이어로 바꾸는 레이어 머지 기능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본 거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